안녕하세요. 어둠의 배달 브이로거 왕은배가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은 바닥이 굉장히 뽀송뽀송하네요. 콜만 좀 받쳐주고 단가만 조금 좋으면은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세상에 완벽한 건 없습니다. 바닥이 좋은 대신에 콜도 없고 단가도 살짝 안 스빈 상황이네요. 요즘 배달하시는 분들 걱정이 많으실 거야. 단가도 점점 떨어져 가고 여기서 뭐 말 같지도 않은 배달 고수 클럽이니 이런 개편안 저런 개편안 하면서 안 그래도 힘든데 목을 점점 올가매고 있잖아요. 목을 조여오고 있잖아. 그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또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자식도 없고 큰 빚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돈벌이는 돼야 되는데 요즘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제 댓글 여론들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진짜 부업 아니면 답이 없구나, 아니 부업도 답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이 야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토바이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중고나라 가보면은 뭐 PCX, MX 매물이 장난이 아니게 있죠.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 배달기사들 뿐만 아니라 가게 사장님도 지금 죽을 맛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엔 그래도 뭐 배달기사 하면서 큰 빚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빚이 있다면은 과거에 내가 얻은 빚이겠죠. 근데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 끼고 많이 자영업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좀 더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자영업자님들 입장에서는 그 가게 배달 통합되는 거 그게 굉장히 부담이라고 하는데, 요점 자체가 플랫폼 수수료를 받겠다, 깃발 없애고 점점 오픈리스트 하겠다라는 의도인 걸로 저는 느껴져가지고 뭐 뻔하죠. 근데 플랫폼이 라이더나 가게 업주들 좋으라고 뭔가 하지는 않잖아요. 잘 불보듯 뻔한 일이긴 하지만 피해가 좀 덜했으면 좋겠네요. 일에 힘들어가지고 뭐 출산율, 결혼율 올라가겠나. 이 왕배가 좀 살만해야 여자친구도 사귀고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반포기 상태긴 한데 대한민국에서 한 200만 벌어도 혼자 사는데 문제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200을 어떻게 버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데 배달일 하면서 200 벌이는 사실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지긴 해요. 왜냐하면 배달일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 당장 오늘은 벌었어도 내일은 못 벌 수도 있고 불안정한 일이기 때문에 직장인보다는 시간 대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다니다 그만둬도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규직 가정하에 되게 안정적이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배달기사는 미래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냉정한데 제가 배달기사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솔직히 배달기사는 당일 벌어서 당일 쓰는 거지 뭐 비전이라든지 뭐 향후 발전성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간 하면은 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많이 주기는커녕 더 안 주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일이 안정적이면 급여가 다소 덜 하더라도 인정받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은 게 있겠죠. 직업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다소 급여가 낮더라도 하려는 사람이 많잖아. 근데 배달기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데이 바이 데이도 아니고 그냥 1분 1초 도로 위에 있는 순간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급여로 이게 되는 게 아닌데 아쉬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돌아간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자, 형님들 급소변이 마려운데 1층 상가 화장실 문이 잠겨있다. 제가 개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는 2층 한번 올라가 보세요. 왜 이렇게 무서워? 너무 무서운데? 여자 화장실이잖아. 큰일 날 뻔했네. 너무 무섭다. 2층 화장실은 열려있죠. 이게 개꿀팁입니다. 1층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화장실 쓰니까 대부분 비밀번호를 걸어놓거나 잠가놨는데 2층부터는 잘 안 올라오고 다 퇴근하고 이래가지고 열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꿀팁이죠. 1층은 대부분 닫혀있더라고. 제가 저희 지역에서만 4년 동안 배달을 했고 특히 밤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기사님 연령대가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한 1, 2년인가? 한 2년 전? 그때까지만 해도 어린 친구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저보다 한참 동생의 친구들이 배달을 많이 했는데 그 친구들은 단가 조금만 떨어지니까 바로 그냥 탈주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근성 갖고 하시는 어르신 분들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씁쓸하죠. 제가 집에서 유튜브 보다가 어떤 다큐멘터리가 하나 떴거든요. 그 다큐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5060 다시 재입사를 준비한다 이런 내용의 다큐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아직도 대학생 아기가 둘이나 있다. 그래서 난 돈 벌어야 된다. 근데 직장에서는 나가라고
된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일을 알아본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막 증명사진도 찍으시고 면접도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5, 60대 형님들도 많이 배달판에 나오신 것 같아.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하지 회사 나왔더니 나이도 애매해가지고 어디 써주는 데는 많이 없지. 그래서 제한 없는 배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반면에 2030 젊은 애들이 요즘 일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명칭도 생겼던데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부모님 품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나이를 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기대는 세대, 그렇게 나온 걸 봤었는데 이게 맞물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 아니 체감으로 느껴진다니까. 나와보면은 다 어르신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밤에는 그런 거 보면은 형님들이 대단하긴 해.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 분이 그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5060 세대는 정말 애매한 세대인 것 같다. 위로는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되지만 아래로는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불우한 세대이다. 그 말씀에 저도 공감되는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5060 세대는 아니지만 저도 연금보험이라는 거를 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인구 절벽이다. 지금 애기들이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젊은 사람 한 명당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어르신을 커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내는 돈들을 돌려받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 근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말로만 복지지 거의 반강제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안 내면은 막 이자도 붙고 경고장도 날라오고, 그래서 무시무시한데 나중에 뭐 감당 가능해서 그렇게 받아가는 건지, 제가 정치도 잘 모르고 세법이나 나라 살림살이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못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뭐 책임질 자신 있어가지고 받아가는 건 맞겠지? 어떻게 해서든 돌려주겠죠. 내 세대는 혼자 그럭저럭 어떻게 산다 치지만 내 다음 세대가 진짜 힘들 것 같아. 내 다음 세대 애들은 진짜 어떡하냐? 그래서 애들을 더 안 낳는 거 아니야? 낳으면 일단 내 소중한 새끼인데 낳았을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게 눈에 환하니까, 그래서 더욱 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아닐지 한 명의 백성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실버 계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게, 너무나도 당연히 저 같은 사람들 독거노 총각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그나마 숟가락들 힘이라도 있을 때 배달이라도 하지, 더 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자식도 없고 부양해줄 사람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돈 벌 수 있을 때 모아둬가지고 그런 실버 타운 같은데 미리 선결제 때려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많을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커뮤니티 같은데 봐도 결혼들 다들 못한다, 여자친구가 없다, 이런 사람이 많아가지고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쪽 비전이 있을 것 같아. 그쪽 회사를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쌈짓돈이라도 조금 꽁기꽁기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의 삼성전자, 미래의 엔비디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실버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라 호텔 이런 데서 신라 실버 호텔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런 거에 재빠르게 투자를 해야 돼. 형님들 인정? 참 이거 최저시급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알바생을 안 뽑는다 그러고, 배달 단가는 너무 낮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못 살겠다 그러고, 이게 올라도 문제고 안 올라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 배달 단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진입 장벽이 현재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 맞다나 올라도 문제긴 문제야. 근데 떨어지면 일단 눈앞에 문제가 있지. 밥을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래도 저 문제고 저래도 문제긴 하다. 제 댓글 중에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이 기사님 댓글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누가 배달하래? 이거였거든.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베라에서 조대를 다 해보네. 원래 베라가 조대가 많이 없는데 조대를 다 해보네요. 이 정도는 애교지. 근데 저 베스킨라빈스 알바도 엄청 고돼 보여. 아이스크림이 땡땡 얼어 있잖아요. 그거 다 힘으로 푸는 거야. 알바생 보니까 손목 보호대 찾네. 아픈가 봐요. 나도 저거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힘들어 보여. 형님들 진짜 우리는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아야 됩니까? 미니가 우리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미니도 이 배달판이 존속이 돼야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적당히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만 수익 낼 생각이었으면 더 뭐 개발할 것도 없고, 솔직히 봉진 형이 잘 만들어 놨잖아. 솔직히 게르만이 회사 인수하고 나서 좋아진 게 뭐 있을까요? 편의성 나아진 게 있나 싶긴 한데 다 안 좋아지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봉진 형이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쭉 수수료만 받아 먹었어도 거의 막 건물주가 월세 따박따박 받듯이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사업가들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둠의 브이로그는 짧게 마치고요. 왕배 좀 응원하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게 공유 전파도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